해풍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풍살 하면 풍살의 일종입니다. 풍살인데 이 풍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인데요. 이 바람이 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살이 강한 곳은 피해야 되는데요. 이 해풍살은 한 벽면에 문이 2개 설치됨으로 인해서 바람이 회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기가 회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풍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한 벽면에 2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이 한 벽면에 2개가 있으면 출입할 때 한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은 곡자 모양의 한자를 보면 곡자에 입구자가 2개 있는데 이 곡자의 형상에서 입구자 2개 있는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곡구살이라고도 합니다. 곡구. 그래서 곡자 모양의 또는 곡자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어찌되었든 그 모습이 곡자라는 글자와 비슷해서 이제 곡자를 써서 곡구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해풍살이라는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살의 일종으로서 바람이 회전되는 경우 집안의 기장을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니 이 그림을 좀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내부에도 문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같은 벽면에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벽면에 2개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바람이 회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풍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조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해풍살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한 벽면에 2개의 문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람이 회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없애는 것이 좋을 텐데 사용의 불편함을 처리할 수 있어서 중간에 벽면을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공기가 회전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내부에 벽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칸막이 형식으로요. 아니면 실제 벽면을 하나 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을 때에는 벽돌로 벽면을 세워서 이 회전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풍살이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문이 한 벽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내부에서도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또 외부 벽면 상에서도 2개의 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해풍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2개 있기 때문에 곡자문 격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곡자문. 곡자를 보시면 입구자가 2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자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미음자 2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이 2개 있는 것이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자를 왜 강조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곡자는 울곡자입니다. 그래서 곡상, 그래서 다치거나 아파서 울 수 있는 또는 사람이 죽어서 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상이 있을 때 이런 곡자를 붙입니다. 그 이름을 명칭을 붙일 때 이렇게 곡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자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도 또 있죠. 어찌됐든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부 벽면 또는 내부에 있는 그 양대와 내부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벽면, 여기에 두 개의 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곡구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문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한쪽 문을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기 편리한 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한쪽 문은 채워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곡구살의 흉상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벽돌을 쌓아서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은 하나 제거한다. 그런데 제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거가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에 오제전을 설치해서 화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천연 수정으로 만든 주렴을 설치해서 화해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옥으로 만들어진 호로를 설치해서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이제 문을 없애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나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문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해풍살이 존재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요. 시비가 많고요. 입구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두 개인 형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고 가족 간의 화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서로 다투는 형상이기 때문에 관사, 소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안의 기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재기를 누설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데는 기장이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장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의 기운이 흩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는 드나드는 문을 납기처로 봅니다. 납기처. 그래서 납기구라고 합니다. 기구점이라고 하는 거죠. 기구. 기가 드나드는 출입처다라고 해서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기를 수납하기 때문에 납기구라고 얘기합니다. 납기처 또는 납기구라고 합니다. 이 납기처, 납기구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고급 풍수에 가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구조, 문의 위치에 따라서도 집안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운에 따라서도 작용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의 위치, 문의 구조, 문의 크기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형상이니까 한 벽면에 문을 두 개 만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상가라도 문이 많으면 재물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장의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집안의 가족들의 운수가 흔들릴 수 있다. 또는 이제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사람도 흩어지고 재물도 흩어지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문의 크기에 따라 차등은 있겠죠. 또는 문의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걸 빼고 그냥 형상으로만 보면 기류의 큰 변화는 집안에 안정된 기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류가 안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풍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풍살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고요. 해풍살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